자, 여러분. 흔히들 기업 생태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 혹은 지뢰밭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M&A, 즉 인수합병입니다. 다들 성공적인 엑시트를 꿈꾸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와, 정말 숨겨진 차갑고 복잡한 현실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 험난한 지뢰밭을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6단계 로드맵입니다. M&A의 진짜 의미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창업자들이 매각을 결심하는 이유, 복잡한 지분 문제, 투자자들과 겪게 되는 동상이몽,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성공 확률,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생존 전략까지 단숨에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 M&A의 진짜 의미입니다. 투자와 인수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정확한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 회사 팔았다 라고 쉽게들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회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합병과 주식이나 자산, 영업을 사들이는 인수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창업자 대표님들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제일 탐나는 방식이 뭘까요? 바로 기존 주식 매각입니다. 왜냐고요? 회사의 자산이나 영업을 통째로 팔면 그 큰 돈이 일단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내 주식을 팔면 그 매각 대금이 오롯이 대표님 개인 주머니로 직접 쫙 꽂히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엑시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 유치하고 M&A를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받았다고 하면 한 1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소수 지분만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M&A는 차원이 달라요. 회사의 운전대를 아예 통째로 넘겨주는 겁니다. 즉, 51% 이상의 과반수 지분을 취득해서 경영권 자체를 가져가는 거래거든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가 보죠. 창업자들은 피땀 흘려 키운 내 자식 같은 회사를 도대체 왜 파는 걸까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한계 극복이에요. 회사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놨는데 여기서 더 크려면 대기업의 빵빵한 자본이나 거대한 시스템 없이는 좀 벅차다 싶을 때 결심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금 회수. 가장 솔직한 이유죠. 그동안 갈아 넣은 내 시간, 내 돈, 현금으로 싹 보상받는 통쾌한 엑시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마음 아픈데 최근에 되게 많아졌어요. 바로 회사 정리입니다. 후속 투자가 꽉 막혀서 파산이나 해산으로 가기 직전에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눈물을 머금고 넘기는 경우도 꽤 존재합니다. 다음 3장, 지분과 창업자의 미래입니다. 내 회사니까 그냥 한 번에 싹 다 팔고 쿨하게 떠날 수 있을까요? 100% 깔끔하게 다 팔고 하와이로 떠나면 진짜 최고겠지만 현실은 어림없습니다. 매수자들도 진짜 영리하거든요. 딱 경영권을 줄 수 있는 51%만 먼저 인수하고 나머지 49% 아니면 최소한 중요한 결정을 막을 수 있는 30% 정도의 지분은 창업자한테 일부러 남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창업자 지분이 남아있어야 이 사람이 엑시트한 다음에도 자기 일처럼 밤낮 없이 회사를 키워줄 테니까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조건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바로 창업자의 의무 체류 조항이에요. 실제로 딜이 끝나고 창업자가 짐 싸서 곧바로 나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대표이사 명함 그대로 달고 평균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에서 7년까지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딱 박혀 있어요. 회사 팔았다고 내일 당장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이제 4장입니다. 투자자와의 동상이몽. 내 회사인데 내 맘대로 팔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답답한 장애물 구간이죠. 창업자분들이 M&A 진행하다가 가장 당황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 동의 필수 조항. 와, 진짜 좋은 가격에 회사를 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기존 투자자가 안 됩니다 하면 못 팝니다. 초기 투자 받을 때 계약서 자세히 보시면 창업자 지분은 투자자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처분할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거든요. 특히나 회사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려고 하면 자기들 기대 수익을 못 채운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겠죠.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태그 얼롱, 즉 동반 매각권이라는 것까지 튀어나오면 머리가 진짜 아파집니다.
이건 소수 지분을 가진 투자자나 임원들이 대표님 주식 팔 때 내 주식도 똑같은 비싼 가격에 같이 팔아주쇼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인수자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대표 지분만 사고 싶은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 주식까지 한꺼번에 다 떠나야 한다니까요? 이거 부담스러워서 거래 자체가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드디어 5장. 오늘 분석 자료의 하이라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충격적인 10% 성공률. M&A 지뢰밭의 뼈아픈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수자랑 기분 좋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협의 시작해서 그 까다로운 실사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장 딱 찍고 거래가 무사히 끝날 확률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단 10%입니다. 네, 10%요. 믿어지시나요? 아무리 훈훈하게 시작을 해도 10건 중에 무려 9건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박살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딜이 와르르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10중 8구는 바로 가공 매출과 재무 불일치 때문입니다. 실사라는 게 뭡니까? 회사의 속살을 현미경으로 샅샅이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특히 스타트업들은 빡빡한 외부 감사를 잘 안 받다 보니까 당장 살아남으려고 매출을 좀 부풀리거나 가짜 계산서를 끊어놓은 것들이 회계 실사에서 모조리 아주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 회사 도저히 못 믿겠네 하고 신뢰가 박살나면서 딜도 그대로 파괴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럼 10% 확률 뚫고 기적적으로 도장 찍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계약서에 진술 및 보장이라는 무서운 조항이 숨어 있어요. 나중에 회사에 몰랐던 문제가 터지면 창업자가 개인 돈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창업자들은 계약할 때 방어막을 칩니다. 내가 책임지는 한도는 전체 매각 대금의 10%에서 50%까지만, 그리고 기간도 1년에서 3년까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한계를 설정하는 이른바 캡을 씌우는 전략을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6장입니다. 이 살벌한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뭘까요?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3가지 생명줄이 있습니다. 첫째, 매수자가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약점을 먼저 털어보고 고치는 사전 실사 준비. 둘째, 온갖 무서운 독소 조항들이 숨어있는 계약사에 대한 철저한 법률 자문. 그리고 셋째, 이 복잡하고 피말리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해줄 초기 전문가 투입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돈 좀 아껴보겠다고 마지막 본계약 도장 찍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변호사나 회계사를 찾으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첫 번째 단계인 NDA나 MOU 맺자고 처음 제안이 싹 들어오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뼈대를 세울 때부터 전문가랑 제대로 짚어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딜이 통째로 엎어지는 대참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설명 자료를 통해서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는 M&A의 진짜 얼굴, 그 냉혹한 현실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회사는 내일 당장 실사가 들어와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